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인데, 우리 몸의 모든 통증은 신경이에요. 그리고 오장육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물론 뭐 미국의 그 하버드 같은 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이 신경입니다, 신경. 이 신경이 전기를 흐르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선풍기에도 전기를 빼버리면 돌아가던 선풍기가 안 돌아가듯이 우리 사람 몸도 심장도 흉추 심장 같은 게 3, 4, 5번이거든요. 3, 4, 5번에 전기 코드 빼버리면 심장 멎어버려요. 그럼 우리 돌아가시죠. 그죠? 예.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신경이 하나님이 주신 생체 전기 흐르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몇 볼트냐? 100mV. 100mV. 그런데 우리가 전기장판을 자요. 그러면 전기장판 몇 볼트예요? 220볼트잖아요. 220볼트에서 자니까 100mV가 힘을 써요, 못 써요? 고장 나버리죠. 그래서 저 전기에서 오래 자면 특히 이 머리 쪽에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중풍이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나는 이유도 몰라요. 병원에 가서 해봐야 내용을 몰라요. 지금 우리 역삼동에 이제 그쪽에도 가까운데 이제 한 분이 계세요.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 영동 세브란스 갔는데 거기서 포기. 근데 그분이 제가 가서 진단해보니까 수맥 위에서 계속 자고 있고요. 집을 어떻게 했냐. 심야전기 쓴다고 전체를 다 전기장판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제가 가서 딱 재봤더니 전자파, 전기, 수맥 그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 10년 전부터 이제 이 몸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1, 2년부터 다 굳어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 의자를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안마 의자도 전기가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해달래요? 못합니다. 왜? 1번이 뭐예요, 우리가? 수맥, 전자파, 전기잖아요. 그 위에서 자고 있는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봐야 저만 욕먹어요. 왜? 되지가 않으니까. 낮에는 돼요. 낮에는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밤에 또 거기서 8시간 자니까 원위치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안 돼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전기를 안 쓰고 수맥을 막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면 쉽게 돼요. 쉽게라는 저기는 그렇지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병원에서 못 하니까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자연치유를 배워서 그분한테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하는 것도 결국은 먼저 교육을 시켜서 머리가 깨쳐야 되거든요. 머리가 깨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자, 신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그 신경을 이제 강의를 주로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체학 오래 한 분이나 한의사나 한의학 박사도 신경을 모르니까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신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육체적인 생사를 거의 주관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통증은 다 신경에서 와요. 신경이 없는 데는요, 부러지고 이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신경이 전부 지금 오장육부로 다 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현대의학에서 신경 해부학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다 돼 있어요. 의사들이 보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위가 있죠, 그죠? 여기 간이 있죠, 그죠? 여기 심장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신경이 좌지우지해버려요. 신경이 지배를 해요. 그러면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전기를 신경이 넣어주니까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신경의 전기가 흘러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는 것도 신경이 이 혀신경 쪽, 3차 신경 쪽으로 이 전기를 넣어주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 끊기면요, 이러고 있어야 돼요. 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 가는 길들, 이 신경 가는 길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가스가 차요. 가스가 차서 오래되면 그게 이제 젤로 되거든요, 젤. 그러다가 더 단단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고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담 걸렸다고 하죠? 여기 갈비뼈에 있는 데가 여기 이 신경이 굉장히 그물망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가스가 차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지방질 이런 것들이 차면은 결국은 그게 담이거든요. 그럼 담이 신경을 누르면은 담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심하게 오시는 분, 자주 오는 분은 담이 몸에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흉추신경이 있잖아요. 흉추신경이 거의 다 오장육부로 가는데 머리에 12신경, 그 다음에 경추, 목 뒤에 8개 신경, 그 다음에 흉추에 12개 신경, 요추에 5개 신경, 천추에 5개 신경. 이 신경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여기 흉추신경 같은 경우에 여기 심장이 있는데 심장 같은 거 3, 4, 5번, 흉추 3, 4, 5번 신경이 뭐가 끼었다. 그러면 이제 부정맥도 오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조금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걸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추하고 천추가 이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 요추하고 천추하고 디스크 잘 생기는 게 요추 4번, 5번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정면하고 여기 양쪽에 이게 아픈 것은 어디냐면 요추거든요. 요추 아프긴 아픈데 이게 이제 몇 번인지는 이제 또 다 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 뒤쪽으로 아프다. 이건 요추가 아니에요. 천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의원에 가보시면 신경을 이제 한의사분들이 잘 몰라요. 왜? 한의대학에서는 이게 서양의학이기 때문에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이다. 엄지손가락은 경추 6번이에요. 목에서 와요. 근데 다른데 막 저기 오고 혼나요. 여기 경추부터 손대야 돼요. 이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은 어디서 오냐? 경추 7번에서 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손가락은 경추 8번에서 와요. 그 신경도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사분들이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사실 침을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분들한테 잘못 침을 맞으면 그 문제가 좀 돼요. 왜? 침이라는 건 어디다 놓죠? 신경에다 놓는 거예요? 혈자리에다 놓잖아요. 그죠? 혈은 뭐예요? 에너지 흐르는 길에다가 이제 인터체인지, 에너지 흐르는 길에 인터체인지가 다 있어요. 거기에다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혈자리에 놓아야 되는데 혈자리가 잡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경에다 놓는다고요. 신경에다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신경이 마비가 오죠. 그래서 척추 같은데 침 잘못 맞으면요 마비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의사분들 이런 분들 강의할 때 신경을 모르면 침을 놓지 말아라. 왜? 마비가 오잖아요. 마비. 신경은요 꽂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마비가 와요. 그래서 신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극만 줘야 돼요. 자극만 주면 수축된 게 원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의사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프다, 침을 놨는데 아프다. 그건 어디다 놨어요? 신경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빼달라고 그래야 돼. 반드시 빼달라고 그래야 돼. 이런 데는요, 이런 데 뭐 이렇게 조금 이 손가락 같은 이런 데는 괜찮지만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데 침 잘못 맞으면요 병신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나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아픈데 침을 잘못 놔가지고 내가 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면은 무조건 빼주세요. 그래. 뭐 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빼달라고 그러세요. 뭐 김민선 원장이 신경이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빼달라고 그래요. 제가 아프니까 빼주세요. 왜? 한의사 앞에서 잘난 체 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 그죠? 의사 앞에서 가서 얘기해봐야 안 돼요. 나만 손해라. 그러니까 그냥 아프니까 빼달라. 다시 놔달라. 그래서 몇 번 이제 안 아프면은 그건 혈자리에다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경이 거북말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신경을 망가뜨리는 게 가스라고 그러죠. 가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손발 따주는 거예요. 어제도 장모님이 손발 따는 걸 되게 겁이 많으시대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미리 정보를 주는데 우리 장로님은 나보다 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권사님이 손발을 따주려고 그러는데 겁나서 못 딴다고 그러더래요. 그 제가 어제 딱 따졌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집에서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우리 장로님 자주 데리고 와야겠다고. 예. 왜? 사람이 변하니까. 예. 자꾸 병원만 얘기하고 하는데 간단한 것들은 얼마든지 이걸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데려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틀어지면 아까 신경이 오장육부로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경이 이렇게 눌린다고요. 눌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위로 가는 신경이 눌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전기가 100mV 전기가 50이 가야 되는데 이게 눌리니까 어때요? 30밖에 못 간다. 그러면 20만큼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망가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모든 게 다 오더라 이거죠. 암도 그러고 뭐 하여튼 모든 질병은 다 이 신경에서 오더라 이거죠. 신경을 눌러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병이 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이제 이 근종이 많이 생기세요. 제가 상담하는 게 위는 아예 모르고요. 근종으로 왔다가 제가 이제 신경을 딱 만져보면 위가 문제가 있어요. 거의 다 근종 있는 사람은 위가 100%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근종이 생길 정도면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럼 위 순환은 당연히 안 되거든요. 그럼 그분은 보나마나 위가 문제가 있어요. 근종도 원래는 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생기기가 쉽거든요. 왜? 순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운동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순환이 돼야 될 게 가운데서 딱 막혀버려요. 그리고 특히 아랫배 찬 분들, 손발 찬 분들은 근종이나 위가 굉장히 빨리 굳어요. 그러니까 굳는 게 뭐예요? 순환이 안 되니까. 이끼가 빨리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안 생기잖아요. 이쪽만 보고 오니까 저분들이 싫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막히니까 거기서 이제 이끼가 생기는 거거든요. 고여있는 물에 이끼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끼가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 뭐가 생겨요? 근종이나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종 생긴다고 그냥 병원만 가서 할 게 아니고 병원 가서 이 자궁을 드러내면 또 문제가 뭐가 돼요? 또 여기 이제 다른 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은 수술하는 거 이런 것도 뭐 정 안 되면 해야 되지만 문제는 순환이 되게 만들어야 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작은 근종이 있어. 그래. 그거 근종 생겼으니까 떼어내. 이거 저기 심장에 뭐가 끼었네. 심장 떼어내. 위 문제 있어. 위 떼어내. 하다 보면요. 다 떼어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하면 되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줄 몰랐죠. 여기 이빨 사이에도 이 기생충 엄청나죠. 그죠? 이 세포 속에서 기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릿속에. 아까 제가 머리 얘기했죠. 머리 실제 기생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네 이제 약국에 가면 이제 오늘 기생충 약 다 떨어졌네, 이제. 구충제를 사서 드셔서 2통을 사세요, 2통. 2통이면 4개. 4개인데 오늘 저녁에 먹고 내일 저녁에 먹고 모레 저녁에 연장 3일을 먹는 거예요. 3일을 먹고 일주일 있다가 하나를 드세요. 그게 6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뇌가 기생충으로 다 이렇게 손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모른다 이거죠. 모른다. 그럼 우리는 미리 저거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미리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애들 멍청하다고 여러분들 막 저기 공부 잘하라고 해봐야 부모가 잘못하면은 애가 멍청할 수밖에 없죠. 저런 기생충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절대 애가 건강하다든지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몇 개만 여러분들 건져도 여러분들 본전 빼요. 자, 다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는 이 상추나 이런 데도 중금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먹으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뭐 끝났지만 그러기 전에도 많은 증상들이 생겨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기억력이 희미해진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중금속을 우리가 있는 거 뽑아내고, 그죠? 안 먹으면 좋은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식당 가보세요. 식당 가면 그게 다 뭐예요? 화학약품이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굶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전도 다니시다가 배고프면 뭐 먹어야 되잖아요. 예? 안 먹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먹는 게 다 뭐예요? 문제가 있거든요. 뭐 미온부터 해서 식당에서는 미온을 안 치면 안 돼요. 예. 맛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입맛이 그 미온에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안 먹으면은 이제 미온을 안 치면은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온 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니까 몽땅 치니까 사람들이 더 맛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막 몽땅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집은 맛있는 식당. 예.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에는 적이죠. 그죠? 예. 그걸 이제 계속 먹다 보면 여러분들 몸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왜? 쌓이면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걸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을 해주셔야 돼요. 해독. 예.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이게 몸에 쌓이는데 이제 쌓인 것을 뽑아내는 방법은 이제 해독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안 먹는 방법은 집에서 안 먹는 방법은 이제 초음파 세척기를 쓰는 거고요. 밖에 나가서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셔야 하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독을 해야 이제 저런 것들이 없어지거든요.